안녕하십니까. 이일구 부동산 TV의 작가 이일구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도 지역과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계급장이라는 것은 28개의 용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8개 용도 지역은요,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의 체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고요. 주거지역을 바깥으로 싸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그리고 그 바깥에는 보전관리,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에 의한 농림지역, 초지법에 의한 이제 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구, 이제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수도법에 관련된 그런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21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용도지역이라는 게 바로 토지의 계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군대의 계급에 따라서 신분과 대우가 달라지듯이 토지도 토지의 계급장에 따라서 신분과 용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되어진다.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토지의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용도지역만이 지정이 됩니다. 군대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계급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나 컨설팅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가끔 하나의 번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표시된 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비전문가들이 주춤거리지만 해당 토지의 일부분은 A 용도지역이고 일부분은 B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표기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A가 B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과 경계를 반드시 시군군의 문의에서 확인해야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 부분도 이제 토지이험에 가서 보시면 대략적인 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문의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용도지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며 수많은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는 한 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별도로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전체적인 숲을 알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알면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지역 중에서도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들 한꺼번에 다 공부하면 좋고 이해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 이해를 하시면 실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상공록 관녹자 이렇게 이제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지역은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21개 용도지역은 입에서 구구단처럼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입에서 툭 치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주상공록, 관녹자 이렇게 막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헷갈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21개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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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용도지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아주 중요하죠. 건폐율, 용적률.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면 1종 전용, 2종 전용, 그다음에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건폐율 예를 들어 1종 전용 50%에서 용적률 100% 이하다. 그다음에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이고 용적률이 250 이하다. 그런데 거꾸로 3종은 희한하게 건폐율이 더 낮습니다. 50%, 그다음에 용적률은 300% 이하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데 바닥을 많이 앉힐 수 있는 게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금 10% 차이지만 이게 이제 1층에 있는 상가를 많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비쌀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둔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준자가 붙은 거,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70% 이하 500% 이하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200%, 70% 이하 400% 이하 이런 게 이제 준자가 붙은 게 오히려 그 같은 뭐 공업지역이나 같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더 많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보전 녹지 20에 80, 생산 녹지 20에 100, 자연 녹지 20에 100, 보전 관리 20에 80, 생산 관리 20에 80, 계획 관리 40에 100.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토지에서 쓰이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계속 체크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용적률, 상업지역은 보통 뭐 거의 1000% 가까이의 용적률을 주는 경우가 많죠. 유통상업은 뭐 1100%, 근린상업은 900%, 일반상업은 1300%, 중심상업은 1500% 이하. 이렇게 뭐 1000%가 넘어가는 용적률, 그 다음에 뭐 거의 대부분의 100% 가까운 건폐율, 뭐 90, 80, 70, 이 정도의 건폐율은 일부 빼고는 다 바닥에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받고 또 유동 인구가 많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건축을 해도 충분히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당연히 비싼 거죠. 그 중에서도 강남역 주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핫한 곳이죠. 그 다음에 뭐 성수역이 아니고 건대역 주변, 그 다음에 뭐 노원역 주변, 어떤 그 지역의 이제 핵심 상가들이 위치한 홍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신촌이라든지 이런 역 주변들은 뭐 주로 백화점 이런 이제 유통 시설들 이제 사람이 다중 밀집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죠. 영화관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당연히 땅값이 비싼 것이다. 왜? 수익률이 훨씬 같은 값이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땅값도 천차만별이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관리지역이 가장 인기가 높고 핫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를 가장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관리가 카페 음식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카페 음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토지 가격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중심으로 계속해서 토지 투자 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 투자 대상이 된 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토지 시장에서의 장점을 가진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또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